뭐 외양 내양은 지난번에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흉씨는 외양 이야기했죠. 글씨는 내양적인데 그것도 이제 분류가 다 다르죠. 외양 내양 내양면 한참 뜯었어. 그래서 보통 직관이라는 숲을 보는 거죠. 전체를 하나로 이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재의 영역이에요. 재 영역이. 그래서 보통 이제 편재와 정재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보통 재라는 것은 식상이라는 경험이 이렇게 쌓였다라는 얘기예요. 쌓이다. 이게 이제 직관이죠, 직관. 그래서 경험 중심이냐 아니면은 이런 직관 중심이, 그러니까 이게 직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재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판단 내리는 걸 이야기해요. 판단. 재에 쌓이다. 재라는 것은 판단을 항상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라는 거는 항상 이게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그 속에 규칙과 관계를 이미 정리해놨더라고요. 정리. 제왕하다라는 것은 끝없이 분석하는 거예요. 끝없이 분석해서 내가 내 몸이 이해가 되게끔 체화했더라. 체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용어가 있던데 이거 이렇게 융화 결합시킨다고 하는 거. 융화 결합. 경험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현실에 반영까지 하는 겁니다. 현실에 반영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계속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직관이 생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관이란 그런 거 아닌가 원래가? 그냥 직관이 가만히 있다고 쌓이나? 제가 아는 직관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타고날 때부터 아는 거. 근데 공부를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죠. 직관을 이제 이거는 이제 네 말도 맞아. 이거는 이제 재의 직관. 네가 말하는 직관은 목을 이야기하는 거야. 긍긍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통한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직관이에요. 제왕하다라는 거는 식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식상이 왕하면 안 돼. 식상이 왕하면 이거는 경험론으로 가버리는 거지. 경험론인데 이거는 오히려 식상이라는 거는 보통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이지. 식상이라는 건 감각이라는 행동 양식을 통해서 경험이 된다는, 이게 직관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근데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긍긍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긍목. 이거는 이렇게 오행을 같이 넘어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모광 금왕해야 돼. 모광 금왕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모광절이 해야 됩니다. 모광절에 모광 금왕해야 돼.
목이란 거는 빈 거잖아. 뭔가 없는 거잖아. 타고나면서부터 알다. 타고나면서부터 알다. 이것도 직관이지. 이것도 직관이지.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 직관.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비경험적 직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직관이라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은 제극인이 또 직관이에요. 제극인. 이 제극인도 직관인데 이거는 제왕인왕 해야 돼요. 제왕인왕. 물론 이것도 제가 들어가죠. 항상 이 육신적으로 직관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제극인적 직관이라는 거는 보통 제극인적 직관은 이거는 감각적 직관이라고 해서 여기서 창조 뭐 이렇게 예술 문화 뭐 이런 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직관을 이야기해요. 너무 억지스러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냥 제왕하다라는 거는 현실 기반으로 한 직관. 긍긍목이라는 것은 그냥 모르는데 아는 직관. 이런 것들은 감각적 직관, 창조적 직관이에요. 창조적 직관. 현실을 바탕으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직관이라고 해도 잘 모르겠다. 직관이라고 해도 되지. 이게 뭐냐면은 일반인들의 잣대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을 해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걸 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그림을 점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우리가 보면 애가 장난쳤나 이런 거잖아. 근데 제극이 제왕인왕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훌륭한 아픈 마음을 표현했구나 이런 거예요. 이것도 직관의 영역 아닌가? 그런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극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아. 제왕하니까 계속 현실을 쌓아간 거예요. 인왕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곳까지도 내가 고민하고 또 다른 영역의 고민의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게 제극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극인을 뭐라고 하냐면 컨설팅 그러는 거예요. 컨설팅. 자문 그래. 자문. 그러니까 미처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도 알아서 이해해 주더란 뜻이에요. 그게 제극인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나는 고개 숙이고 침 뱉고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내 걸 알아준 거야. 그런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인왕 하면은 그냥 사람을 표정을 보고 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신기라고 하든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사람을 표정을 보니까 알더라. 제 손짓 발짓 하나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직관 아닌가? 피카소 작품을 보니까 제가 저때 몇 시간을 자고 그렸는지 알겠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인의 직관이라고.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팔자들은 자문,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그 영역이 많아졌죠. 요즘에는 컨설팅, 너도 나도 컨설팅이래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다들 컨설팅만 해? 하여튼 일은 하기 싫고 입으로 먹고 살라고.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 돈 되잖아요 일단은. 컨설팅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인왕하거나 인왕, 제왕, 기본 인왕해야 돼. 제왕생관하거나 컨설팅은 딱 세 가지야. 제왕생관하거나 결국은 제인이야 그냥 간단히 제인. 인왕제왕하거나 재생관하거나 재생살은 안 됩니다. 재생관하거나 재생관 되면 인약해도 괜찮아. 인약해도 재생관만으로도 컨설팅이 됩니다. 정제보다는 편제가 훨씬 나아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재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보다는 편제가 컨설팅을 잘하죠. 컨설팅도 종류가 있어. 정제로 하는 거는 보통 어떤 가장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직업 컨설팅이라든지 웨딩 컨설팅이라든지 우리가 생활적인 요소로서 이야기되어지는 컨설팅을 이야기하는 거고, 편제로서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심리 컨설팅이라든지 진로 적성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딱 주어져 있는 주제 속에서 머무는 거는 대체로 정제가 하는 것이고, 그 주제 말고 그 이면적인 부분들까지 들어가는 건 편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편제로 하는 거예요. 심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편제가 있어야 돼.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가장 잘 아는 게 편제예요. 사람의 내면의 깊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편인이고, 편이 잘 아는 게 아니야. 궁금해하는 게 편인인 거지. 가장 잘하는 건 편제. 편제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잘하시겠네. 월이 뭐예요? 어디? 영선 옆에 진진 옆에 세 번째 맨 끝에. 세 번째 갑인, 개축갑인, 개축갑인? 아 여기 편제 벽이네. 완전히 편제 왕이네. 편인 왕이고 심리학과 할만하다. 편제 심리학에 실망할 만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의 한계가 아니라 학문의 한계를 느끼신 것 같아요. 학문의 한계를 느끼셨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심리학의 한계가 뚜렷이 보일 거라고. 심리학의 한계에 실망을 하신 거예요. 더 파봐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전형적인 제국인.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런 사람도 이제 컨설팅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문제는 컨설팅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이 걸려, 저는 사람들은. 같이 부여잡고 울고 앉아 있거든. 네 마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상담 하루 한 건밖에 못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돈도 받는 동 마는 동 하고 집에 가서 몸져 누워. 약값도 안 나오지. 보약 지어 먹어야 돼.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몸져 눕습니다. 누구보다 잘하는데 문제는 저런 사람들은 컨설팅 하면은 진상들만 오요. 진상들. 또라이 중에서 상또라이들만 옵니다. 그러면 그거 딱 고쳐주려고 막 용을 써. 그게 편인 편제예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흔히 보이는 게 문제인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보여서 실수도 많더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보여서 나는 단정했다라는 뜻이야. 이게 편인 편제, 이게 편인 편제밖에 없잖아. 팔자가 편인 편제가 없잖아.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보여서 확신하고 그냥 확언을 했는데 상대방은 인정치 아니하더라. 기분 나쁘잖아. 내 속을 훤히 들키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 그래서 많이 조심스러워지죠. 저런 팔자들은. 이 정도 같으면 뭐 박사과정까지 갈 필요가 없지. 박사과정까지 간다라면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팔자. 제가 보기엔 이미 대학교 4학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 났고 혹시나 해서 석사까지 간 것 같아. 혹시나 해서 석사까지 가고 박사는 의미 없고. 전형적인 제극인 팔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 이해 잘 되시겠네? 이해돼요 제 말 이거? 네, 어느 정도. 사실 제가 아직 제극인 이런 말을 잘 몰라요. 네. 본인이 제극인이라니까. 제극은 아직 잘 몰라요. 아니 본인이 편제가 왕하고 편이 왕한 건 알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가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사조로 설명되는지 아직 잘. 그거는 여기도 몰라요 이게. 아니 상강경관 도식 이런 건 쉽거든. 상강경관 도식 상간 펜 이런 거는 쉬워. 근데 제극인만 두면 다들 막 머리를 쥐어 뜯어. 제극인 이해가 제일 힘들다니까. 여기 제극인이 뭐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없을걸? 없어. 명리한 사람 붙잡고 제극인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몰라 다들. 그 인성 극하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못해. 저리세계 제극인이 뭔지를 몰라. 이거 명리학의 난제입니다. 난제. 그냥 관인상생을 방해하니까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99%지. 나도 잘 몰라. 이게 직관이죠. 이게 직관. 보통 이제 금극목애들 청간길이 된다. 청간길이 돼야지. 지지도 되긴 된다. 지지도 돼. 근데 이제 청간 지지도 다 가능하. 근데 둘 다 돼. 이게 일단 이렇게 봄이어야 돼. 모광절이어야만 된다. 모광절. 물론 금왕절이 만약 가을에 모광금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을에 모광금왕이라는 것은 이거는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이 아니고 분석적이라고 해야지. 분석적. 가을의 모광금왕이라는 거는 분석적인 걸 이야기해. 분석적인 거. 그래서 가을에 금왕하잖아요. 항상 해석을 하려고 해요.
가을에 모강하면 해석하려고 합니다. 계속 의문점 던지는 거 있잖아. 이게 뭐지? 저건 왜 저럴까?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질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을에 모강하잖아요. 질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고민한 거 또 고민하고 맨날 그러니까 가을에 모강한 사람인 거예요. 가을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알려고 하는 거 있죠. 사람이 알고자 하는 거. 가을이라는 것은 뭔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데 모강하니 알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을에 목이 약하면은 이미 다 안 거예요. 그냥 해결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목이 약해도 단언합니다. 단언하다. 모든 것들을 별거 아닌 듯이 이미 결정이 난 듯이 다 단언하다. 그래서 가을에 목약한 사람들이 약간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론적인 거. 아, 그거 뻔하지 않아? 꼭 그걸 뭐 찍어 먹어봐야 뭐 꼭 알아? 그냥 척 보면 알지 않아? 이게 가을에 목약인 사람인 거죠. 그 목약이 목 자체가 약한 게 있고 금이 너무 왕해서 목이 약해진 경우도 포함인가요? 아, 가을은 당연히 목이 금이 왕하지. 그건 상관없는 거지. 가을은 당연히 목이 왕하지. 근데 목이 왕하면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이, 하루하루가 신나는 사람. 계속 새롭다는 이야기야. 계속 새롭다. 파도 계속 즐겁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호기심에 차서 항상 알아보고 그러니까 가을에 모강하면은 젊은이 같고 가을에 목약하면은 늙은이 같아요. 세상을 다 통달한 것 같아 보이니까. 똑같잖아요. 가을이 금이 아무리 태양해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무지하게 태양하다. 간목 2개만 있어도 사람이 생기발랄해. 근데 간목 하나만 있잖아. 뒷짐 주고 다녀. 그게 하나와 2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간 포함입니까? 포함이에요. 어지간하면은 그냥 일간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지간하면. 일간 포함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나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런 감각이죠. 이런 직관. 감각이라고 왜 적어놨냐. 식상이 감각이지. 이런 직관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직관이라는 게 꼭 맞으라는 법은 없죠. 이를 이제 직관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 이걸 겁재가 만드는 거죠. 이걸 쟁재라고 이야기하죠. 겁재가 있으면은 재를 극하니 이거를 오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생긴다. 잘못된 쉽게 얘기하면은 판단 미스나 뜻. 판단 미스. 아니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관적 개입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쟁재입니다. 쟁재. 그래서 제왕한 자가 겁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직관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10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왕이라는 것 자체가 제왕이라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자기의 역할이나 이런 비중들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크다. 내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팔자가 급제가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는 대단히 심각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결정적 오류라는 뜻입니다. 결정적 오류. 결정적 오류. 그래서 욕을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제왕자 급제 달랑 하나 있잖아요. 욕을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왜? 큰 실수를 한 자라는 얘기인데 큰 실수,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 하나 틀리면 끝장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제왕의 겁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왕의 겁제가 왕하면은 아예 그런 자리에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질 않으니까 욕먹을 일이 없어. 그냥 바보 이렇게 되겠냐. 걔는 바보. 쟤는 생각 많은 바보야. 그러는. 비왕제왕이 그런 거예요. 비왕제왕하면은 생각 많은 바보거든요. 생각 많은 바보. 돈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돈이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비왕제왕이에요. 비왕제왕은 다른 말로 쓸 권리, 내가 마음대로 소비할 권리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약속하고 내 마음대로 파토 내도 되는 자. 비왕제왕이라는 가장 자유도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자유도. 그래서 비왕제왕하면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왕제왕하면 말이 자꾸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말 바뀌어도 사람들은 쟤 원래 그래 그러고 신경 안 써.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귀엽다 그래. 아유 쟤는 말이 자꾸 바뀌어서 귀여워, 이뻐, 쟤는 백치미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왕제왕이에요. 야 지금 어디야? 지금 약속 시간인데. 그래 오늘 약속했어? 나 아직 못 일어났는데. 그게 안 미운 게 비왕제왕이라고. 어휴 그래 네가 그렇지. 더 퍼져자. 사회적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면은 그런 갑다 하는 거야. 어휴 내가 니 안 나올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실수를 자꾸 한다 그래서 실수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려면 책임이 지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책임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왕 비약하면 책임 있는 자가 직무유기했다라는 이야기지. 10번 잘하다가 한 번 큰 실수했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응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비왕제왕한 자는 실수가 생활인 사람이야. 그래서 비왕제왕자들은 실수가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 원래 그렇잖아.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비왕제왕자. 상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주는 뭐? 비왕제왕자가 상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주는 큰일 나지. 우린 반푼이지도 없지. 나는 아파도 니는 아프면 안 되는 거지. 비왕제왕이라는 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가 내 앞에 대령하라는 이야기야. 비왕제왕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취했다는 뜻이야. 내가 가장 먼저 취했다는 뜻이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뭐 이게 비왕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식상생제들이나 인비들이 보통 비왕제왕들하고 살아요. 식상생계가 보통 식상이 왕하지. 식상이 왕한 식상생제들이나 인비들이 보통 비왕제왕들하고 살죠. 비왕제왕 수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 그냥 내가 어설프게 잘하는 거는 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비왕제왕하니까 그냥 망가지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다. 제왕비약하니까 실수 안 하면 끝장이다 뭐 이런 거죠. 재생관이 되든가 재생관이 안 되면은 그냥 조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왕제왕들이 참 편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보통 근데 비양지양들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편한 경우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도 편하기는 하는데 보통 혹을 하나씩 달고 다니기는 해요. 여자 비양지양은 남자 비양지양은 아니 프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 비양지양은 왜냐면 남자 비양지양은 모든 게 내 권리거든. 근데 여자 비양지양이라는 것은 여자가 비양한다라는 것 자체가 식상이 살았다는 이야기고, 제왕하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여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남자는 비왕,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왕, 우리 마누라가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라도 남자와 여자가 해석이 달라요. 똑같이 해석하면 안 돼.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여자 비양지양자들은 혹 달고 다니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여자 비양지양자들이 자유롭게 살거든요. 그럼 이제 여행을 한 달쯤 있다 갔다 오면은 남편이 집 팔아먹고 어디 딴 데 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당하는 거. 실제로 그런 거 있다니까. 빚을 막 져가지고 빚을 엄청 다 갚아줬더니 빚 갚는 사이 빚을 또 져놔. 그 여자 비양자들이에요. 심리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가 많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심리지. 왜 그런 이유가 왜 생기느냐. 남자 비양자들은 애초부터 착한 여자를 골라요. 내 편하려고. 착하고 순진하고 내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다 받아주는 여자를 골라. 근데 여자 비양자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멋있고 잘생겼고 보기 좋은 남자를 골라. 야, 능력은 능력 없어도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여자 비양저항이거든. 아유, 뭐 네가 빚져봐야 얼마나 지겠어.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 얼굴만 잘생겼으면 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비양하다라는 거는 무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비양하다라는 거는 반대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왜? 식을 살렸으니까. 남자가 비양하면 식을 살렸으니까 관을 긋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책임한 거야. 남자가 제왕하다라는 거는 의지하겠다라는 이야기지. 내 마누라한테, 주변 사람한테. 여자가 제왕하다라는 거는 마누라의 역할이 크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제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아유 우리 마누라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거예요. 제왕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제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아유 그 정도에 내가 다 해주지. 당신 부인인데. 그런 거예요. 그게 비왕제왕하니까 용기 100배 되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왕제왕들끼리 또 잘 살아 보면은 남자 비양제왕, 여자 비양제왕 사는데 여자는 돈 벌고 남자는 맨날 놀아. 똑같은 사주인데.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많어. 그게 웃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주인데 한 명은 놀고 한 명은 일하지? 그게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자는 불만이 없어.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팔자들이 이제 관운에 이혼하죠. 관운에. 여자가 관운이면은 남자를 버리고, 남자가 관운이면은 더 능력 있는 여자 찾아가고. 그래서 누가 먼저 관운이 오느냐가 이제 이혼 소송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야. 관이 먼저 오는 자가 상대를 버리는 겁니다.
관이면 왜 이혼을 하지? 아, 쟁제가 해결되니까 이혼을 하지. 그럴 때 관운에 이혼하는 거예요. 관운에 이혼하는 이유가 여자 입장에서는 몬대 새끼인 걸 안 거야, 이제. 이 새끼가 더 데리고 있다가는 이러다가 내가 이제 거들나겠다 싶어서 남자를 버린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 이제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딴 데로 간 거고. 그래서 비양제왕자 남자가 제일 비굴한 남자다. 가장 좋은 팔자죠, 또.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식상을 이야기합니다. 식상. 감각이라는 거는 크신 식상이죠. 식상. 그 감각을 어떻게 쓰겠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아는 감각은 그런 거예요. 이 식상이라는 거는 어떤 감각이냐 하면은 제 손을 보니까 참 일 잘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이제 얼굴 생긴 걸 보니까 공부 잘하겠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 그게 보통 식신의 영역이죠. 식신의 영역.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 오늘 손님이 많을 징조네 뭐 이런 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감각을 타고나는 게 이제 보통 식상들이죠. 식상들. 식상이 경험이기도 이건 식상이라는 식상생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험은 경험인데 또 식상이라는 거는 감각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쌓여서 보통 식상들은 나중에 이걸 통계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쌓여서 통계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 식상들입니다. 식상. 내가 보니까 코가 뾰족한 애들이 이렇게 어디 몸이 어디가 장이 안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통계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 식상들이죠. 식상 대단히 즉흥적이죠. 식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거, 적극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다. 직설적이다. 뭔가 속을 숨기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통 식상들이 하는 거죠. 너무 솔직한 거 있잖아요. 너무 솔직한 거. 식상이라는 거. 너무 솔직한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항상. 식상이라는 것은 너무 솔직하니까. 아까 감각 이게 지금 이렇게 직관을 설명하다 말았구나. 정편적 구분을 안 했네. 구분하고 넘어갑시다. 직관 정제는 실생활적이에요. 실생활적. 이거는 실생활적인 걸요. 근데 편제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심미적입니다. 심리적 행동학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정제라는 것은
실생활적 그리고 어떤 사건 해결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제라는 것은 실생활적. 그래서 편제가 좀 더 형이상하게 가깝습니다. 형이상하. 정제는 당연히 현실 기반이죠. 그래서 직관 플러스 분석입니다. 직관 플러스 분석. 쟤들은 분석까지도 합니다. 직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해야지. 왜? 경험이 쌓인 거니까. 경험이 쌓여서 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통계를 내지는 않아요. 보통 통계는 식상자들이 통계를 냅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건데 이러이러한 것들의 비율이 많더라. 이런 것들은 식상들이 하는 것이고 제왕자들은 통계를 내지는 않아.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찰에 이르려고 한다. 통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론화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화하는 거. 자기 이론화. 자기의 법칙을 만듭니다. 통계하고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법칙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속에 중간에 뭐가 이게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 통계는 누구나 낼 수 있잖아. 통계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 식상 단계에서는 통계만 내는 겁니다. 저렇게 팔뚝이 우람한 애들이 뭐 정력도 좀 세더라 뭐 이런 거야. 그런 애들 비율이 꽤 많더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쟤라는 것은 팔뚝이 센데 왜 정력이 셀까? 고민하는 거야. 그 상관관계를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쟤다. 그래서 편제는 심리적 또 정서적입니다. 정서적. 정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생활적이고 사건 해결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대단히 이성적. 이런 것들. 이제 흔히들 하는 이야기죠. 편제는 큰 돈, 정제는 작은 돈. 이런 이야기 하죠. 편제는 큰 돈, 정제는 작은 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편제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정제라는 건 돈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수단이에요. 정제라는 것은 돈이 수단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안 된다가 정제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가리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돈이란 건 중요한 것이다. 이게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돈이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인 거지. 돈이 목적이, 정제는 돈이 목적이에요. 근데 편제는 돈이 수단이라고.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내가 많이 필요하면은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고 적게 필요하면은 적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제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출을 하는 것이고 편제는 일단 나가고 난 다음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 편제는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정제는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다. 정제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편제는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제의 씀씀이가 크겠죠, 당연히. 근데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정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정제고, 편제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편제는 100만 원만 있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정제는 10억이 있어도 부족하고, 그런 겁니다. 정제는 항상 부족합니다. 정제라는 것은. 정제는 만족이 없어요. 적어도 돈에 있어서만큼. 편제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편제도 뭐 돈 자체에 목적이 있으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편제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자체의 방점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돈 많으면 좋잖아. 돈 많으면. 돈으로 고통 한번 받아봐. 나는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고통도 아니었다. 워낙에 그런 둔감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항상 이런 죄라는 것은 죄만 왕하면은 안 됩니다. 죄만 왕하다라는 죄왕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현실에 대한 분석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분석만 하고 있다. 방향성만 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식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감각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뭔가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광생제하면은 감각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감각적으로. 그냥 동물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돈 떨어지면 나가고, 식상이 왕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식상이 왕하다는 이야기는 돈 떨어지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돈 있으면 안 나가. 시광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집에 이제 쌀떡에 쌀 떨어지면 나갑니다. 시광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식도 왕하고 재도 왕하면 쌀떡에 쌀 떨어지기 전에 나가지. 시광제약하면은 내가 분석을 한 게 내가 이렇게 직관을 한 게 아니죠. 감각인 거죠. 감각. 본능에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능에 가까운 거. 제왕해야 집에 쌀 떨어질 때가 됐구나를 알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식상을 보든지 관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내가 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적 인물로서 역할하는 거 있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관을 보면은 재생관하니 내가 세상살이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이 가장 맞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동가 그래요. 그래서 제왕생관하면은 선동가, 방향타. 스타트업 기업의 총책임자 뭐 이런 걸 얘기해.
내가 맨날 재생관 좋다 좋다 그러니까 재생관이 좋은 줄 아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재생관들이 기복이 얼마나 심한데 그 방향이 옳다란 이야기예요. 그 방향이 옳다. 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관을 통해서 방향 지시를 한 거잖아. 그래서 보통 재생관이라는 거는 보통 재생관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써줄 사람을 잘 찾았다는 뜻이에요. 재생관이라는 건. 그래서 재생관들도 잘 옮겨 다녀. 잘 옮겨 다닙니다. 식상생재도 잘 옮겨 다녀. 그럼 도대체 안 옮겨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요즘은 다 옮겨 다녀 그냥. 예전에는 옮겨 다니기 마땅치 않으니까 안 옮겨 다닌 거고. 재생관들 정말 자주 옮겨 다닙니다. 재생관들 같은 경우도 수틀림 옮겨 다닙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상사를 만나면 재생관은 바로 옮깁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데 왜 니는 엉뚱한 소리 하냐 이거야. 재생관들 바로 옮겨버립니다. 나 니 아니더라도 내 능력 발휘할 때 많다 이거야. 식상생재 같은 경우도 잘 옮깁니다. 식상생재 같은 경우도 잘 옮깁니다. 그냥 식상생재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유 딱히 없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재생관은 내 뜻을 내 거를 관철시켜주지 않아서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맞는데 왜 네가 사장이란 이유로 왜 자꾸 나한테 아니라고 하냐. 보통 재생관들은 항상 직속이에요. 재생관이라는 건 항상 직속입니다. 사장과 다이렉트, 회장과 다이렉트, 이 항상 직속입니다. 재생관은 항상 직속이에요. 식상생재는 다이렉트는 아닌데 보통 쉽게 시광한 식상생재들 이건 실무자라는 뜻이거든. 실무자라고 해서 비공식 루트를 이야기합니다. 비공식 루트. 내가 보통 식상생재라는 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병원 같으면은 병원 약국 이런 거 있잖아.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개통을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지가 다이렉트로 가서 병원장한테 가서 직접 따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시광한 식상생재입니다. 그런 권한을 줬느냐? 안 줬어. 식상이 왕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자기는 감정으로 한 거예요. 감정으로. 아씨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내가 가서 행동으로 하고 말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다양한 경험인 거예요. 머리로도 박아보고 어깨로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식상생재죠. 저는 식상이라는 거는 항상 즉흥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고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식신상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상이라는 것은 식상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 주변에 산이 무너지든 하늘이 꺼지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식상의 장점이기는 하죠. 근데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배포가 뛰어나냐?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회장님 앞에 계셔. 그럼 다들 어려워해. 그럼 식상은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런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항에 처하면 또 식상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급합니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식상이 의연한 거는 뭘 몰라서 의연한 겁니다. 분위기 그냥 식상이 왕하다는 거는 관을 극했으니까 뭘 모르는 거지 당연히. 항상 우리가 여기 뭐 감정이냐 이성이냐 감정이 이성이냐 이 이성이라는 거는 항상 관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식상과 인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딱 구분됩니다. 그리고 감정, 사고 이건 내 얘네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 그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는구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 감정적이죠. 재관, 관살은 이제 이성적이죠. 여기에는 이제 제도 포함이 돼요. 제도 여기 분석적이라고 해놨잖아. 여기 뭐 직관이라고 해놨. 직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관의 영역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아 감각을 또 안 했구나. 저는 감각은 보통 식상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감각적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시기하면 감각적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도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뭔가 이렇게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거죠. 기분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좌우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은 그 인성일 것 같지만 인성은 그렇지 않아. 인성은 그냥 한 달 동안 우울하기 뭐 이런 겁니다. 1년 내내 즐거워하기 뭐 이런 게 인성인 거고, 그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식상을 이야기하는. 식상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쁘기도 하고, 뭐 잘 때는 좋았다가 일어나니까 불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변의 오감의 기운을 다이렉트로 다 느끼고 반응하는 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식상들이 피드백이 좋은 겁니다. 좋으면 좋은 것을, 나쁘면 나쁜 것을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좋은 겁니다. 식상이 기분 좋을 때 만나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는데, 기분 우울할 때 만나면 이보다 불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인성은 예상이 돼. 오늘 날이 우울하구나. 얘가 원래도 우울한 애가 오늘 더 우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거든. 식상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로 감정선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식상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감정선이 요동치는 겁니다. 식상이라는 건.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요동치는 감정선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면 골치 아프지.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성들은 우울증 그러고 식상은 조울증 그래요. 식상은 조울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식상이라는 게 이런 조울의 현상이 덜 하려면은 생제하면 됩니다. 식상 생제하면은 조울의 현상이 덜 하죠. 왜? 죄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제시켰다라는 이야기. 항상 식상을 자제시키는 거는
재입니다. 식상이 제약하면 자제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광 제약하면은 항상 그때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광 제약하면은 이거는 기분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충분히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광자들은 제왕해야 돼. 그렇게 해야 자기 행동 컨트롤이 됩니다. 시광 제약하면은 컨트롤할 생각 자체가 없죠. 그리고 시광이라는 거는 인성을 보면은 인성이 왕하잖아요. 인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뭐 정인이 상관이 정인을 보건 아무 상관없어. 뭐 편인을 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식상이라는 것은 인성이 왕하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식신이 정인을 보거나 상관이 편인을 보잖아요. 식신이 정인을 보고 상관이 편인을 보면은 이거는 자기 정당화 그럽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 정당화라고 해서 자기 식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지르는 거 있죠. 이거는 보통 식신이 정인을 보거나 상관이 편인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에 충실하다 그럽니다. 감정에 충실하다. 근데 반대로 식신이 편인을 보거나 상관이 정인을 보잖아요. 이거는 눈칫밥 그럽니다. 눈칫밥. 항상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눈치, 뒷꼭지에 눈 달렸다 그래요. 뒷꼭지에 눈 달렸다. 그래서 뭐 하나 하는데 주저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때가 되면 한 번씩 터집니다. 감정이라는 건 쌓이면은 결국은 터집니다. 감정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사람은 감정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는 불가능해. 감정은 쌓이는 겁니다. 감정은 쌓이든지 사라지는 것이지 감정을 참을 수는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그는 그는 감정이 크지 않은 겁니다. 참을 만한 거다. 참을 만한 감정이 그중 누구나 참을 만한 감정인 거야. 그래서 감정은 참을 수 없어. 감정은 사라진 거나 쌓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인을 보거나 식신이 편인을 보면은 감정을 계속 쌓아놓은 겁니다.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어느 날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폭발적입니다. 식신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인 편제도 이게 재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편인월인데 편제가 있거나 편관월인데 식신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감정이 켜켜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절대 참지 마라 그럽니다. 참지 마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그냥 성질 더러운 인간으로 남는 게 낫지 미친놈으로 찍히지 마라. 차라리 그냥 쟤는 성질 나빠가 낫지 쟤는 상또라이야라고 찍히는 건 더 곤란하잖아. 상또라이 되는 건 상또라이. 쟤 야마 돌면은 미친 개야. 이거 참 좀 곤란하지 않나?
가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연히 성질 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 화날 때만 그래요.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아닌 거죠. 긍정하기는 싫은데, 부정하기도 애매한. 화날 때만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좋다 그러죠.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참지 마라. 참지 마라. 그냥 불만 많은 사람이 되는 게 낫다. 상또라이로 찍히는 것보다. 왜냐면은 상또라이로 찍히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불만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어려워하는 게 나아. 그래서 재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재화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재화라는 거는 편인 편재 뭐 도식 다 똑같아.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이런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참고 참다 보면은 볕들 날이 오겠지.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참고 참다 보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볕들 날 안 옵니다. 더 폭발적으로 화상 폭발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또라이로 찍힙니다. 또라이로 찍힙니다. 그래서 참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짓이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참지 마세요. 참으면 안 돼. 물론 내가 참았는데 그게 사라지면 상관이 없어. 참았는데 누구나 안 참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그걸 내가 억지로 참았느냐 그냥 참을만 하니까 참은 거냐, 그 차이는 내가 참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은 참을만 한 거고, 참고 난 다음에 계속 앙금이 남아있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터져. 그래서 내가 그 감정 처리를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 헤쳐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울컥울컥 하면은 그거는 터져. 그리고 내 속에 조금이라도 울컥한 게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터뜨리세요. 술을 퍼마시든 가서 깽판을 치든 어쨌든 빨리 터뜨려야 돼.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면은 10년 있다가 터뜨리든가. 근데 문제는 10년 있다가 터뜨리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 살이나 나오면은 억울하지는 않지. 몸이 왜 화병까지 가거든?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터뜨리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미친 인간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미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이게 미쳤나?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그때는 사생결단을 낼 걸 각오하고 터뜨리고 이제 손절해야지. 대부분 다 손절합니다. 보통 10년 있다 터뜨리잖아요. 그건 손절할 때가 돼서 터뜨리는, 손절할 때, 인연 끊을 때가 돼서 터뜨린 겁니다. 근데 왜 만신창이가 됐는데, 여러분 화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화병 진짜 무섭습니다. 화병. 이제는 병원에서 화병 인정해 주잖아. 인정해 주는데,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도 웃기는 거지. 스트레스라는 것이 병으로 인식된 것도 내가 알기로는 60년인가 밖에 안 됐어. 30년인가 60년인가 잘 모르겠다. 혹시 아세요? 스트레스가 병으로 규정된 게?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건 아니야. 30년 됐나? 스트레스가 병이라고 한 것도 30년.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을 스트레스로 봐.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 나잖아요. 그거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 사람이 퍽퍽 쓰러질 정도로 아파. 그러니까 참지 마.
부탁인데 제발 좀 참지 마. 참지 마. 참으면 병난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여자들은 화병의 가장 시초가 갑상선. 내가 갑상선이 문제가 생겼다. 아, 화병 왔구나 생각하면 안 되거든. 화병 왔구나. 갑상선 오면 그 화병 온 거예요, 거의. 갑상선이다. 아유, 못된 새끼, 그 남편이라는 새끼가 못된 새끼구나. 네 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들어주지 못하는 지밖에 모르는 못된 새끼네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갑상선 안 좋은 사람들 많을걸? 화병의 전조예요, 갑상선들. 내가 보긴 그래, 손님들 봤을 때는. 갑상선 멀쩡한 손님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갑상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인과 질환 중에 대표적인 이제 갑상선, 그리고 이제 유방암 이런 건데, 그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나의 통계로 봤을 때는 대부분 화병이더라. 자궁 쪽은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은 화병하고는 그렇게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갑상선 유방암은 화병하고 관련이 많아. 참지 마라 그냥. 참으면은 병 중에서도 아주 오진 병이 된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는 안 참거든요. 참으면 여자들이 참지. 그리고 남자가 화병 들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 남자들은 화병 안 걸리죠. 그냥 발광들을 하니까. 지가 열받으면. 양이잖아. 양이 여자는 음이잖아. 음이니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남자는 쌓아놓질 않지. 그리고 항상 식상과 인성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식상이 왕하거나 인성이 왕하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감정적입니다. 감정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계산을 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그냥 고마운 사람이네. 그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네. 이런 판단의 기준 자체가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뜻이에요. 주관적. 그러니까 식상이나 인왕이라는 거는 얘가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고 내가 이 사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이런 걸 이야기해. 이 사람이 뭘 해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됐는데 이 도움이 나한테 어떻게 와닿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2차 평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뭐 얼마를 도와줬고 100만을 도와줬고 1000만을 도와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재관이 하는 영역이에요. 재관이. 이 사람이 나한테 1000만원 빌려줬으니까 1000만원 갚아야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식상이나 인성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0만원 빌려줬지만은 2000만원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판단이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식상과 인성이라는 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 오판인 거지 뭐. 오판인 거지. 상대방이 힘 하나도 안 드는데 지가 보기 힘들어 죽겠는 거야. 상대방이 힘 무적이 드는데 내가 보기 힘 안 든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항상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상이나 인왕이라는 것은 항상 감정이입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겁니다. 항상 감정적인 거. 자기 딴에는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지. 그런 적이 없지. 일단 씀씀이에서부터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성적인 사람은 뭐부터 해? 내가 얼마나 써야 될 건지 부터 판단합니다. 이걸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쓰고 남으면 하겠지. 쓰고 남으면 하는데 쓰고 남은 것도 결국은 나중에 다 씁니다. 시광인왕자들은 미래 대비를 할 줄을 몰라.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시광인왕자들이 미래 대비를 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돼. 그럼 쓰다 지쳐가지고 남으면 이제 처박아 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100억도 써 사실은. 여러분 시광인왕하다라는 거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쓸 데가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써도 쓸 데가 넘친다라는 이야기. 세상에 물건이 좋은 게 얼마나 많고 놀러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시광인왕이라는 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너 100억 있으면 뭐 할래? 다 써야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광인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누라를 시광인왕으로 들이면은 골치 아픈 겁니다. 1000만원을 갖다 줘봐 남나. 1억을 갖다 줘봐 남나. 안 남어.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애 가위 안 다 썼다고 그러고 얼마 들을게 애 가위 한 달에 한 500원 썼지 뭐. 뭘 그래 많이 쓰노? 아니 그만큼 보면 그 정도 써도 되지 뭐 이런 걸. 옆집이 얼마나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재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관이라는 거는 사회적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평균. 갑돌이네는 애한테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겁니다. 갑순이네는 한 달에 지출을 얼마를 하고 이런 것들의 사회적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버니까 내가 뭐 한 달에 뭐 한 500을 버니까 차는 그래도 싼 차를 끌고 다녀야지 뭐 이런 겁니다. 아반떼 끌고 댕기자 이런 겁니다. 시광인왕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니까 뭐 벤츠 하나 사도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 지르고 보자. 근데 또 시광인왕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성. 그 감성이 사람 잡습니다. 감성. 어디서 이제 전진과 후진만 되는 차를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핸들을 돌렸는데 조준이 잘 안 돼.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서기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거 있어요. 감성, 그놈의 감성. 아니 뭐 신빙 감성도 신빙. 나 신빙 아니면 안 돼.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신빙. 신빙병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구제되거든. 그럼 이제 또 갖다 갈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시광인왕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이 뭐 다들 벤츠 끌고 다니고 뭐 돈도 없는데 뭐 람보르기니 뭐 그게 감성을 얘기. 시광인왕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시광인왕자들이 인생 별거 있어? 재관자들은 그런 짓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재관자들은 내 소비, 내 소득에 맞는 딱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경급제는 못 따라가요? 비근급제는 아직 그 이야기 안 했고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하고 할 겁니다. 비경급제는 변수가 많아서 얘들은 원래 정신이 나갈수록 변수가 많은 거예요. 뭐 정신이 나갔다. 거기 뭐 비업이란 건 원래 정신이 원래 깜빡깜빡 하는 것이고 정신이 한결같이 나가는 거는 시광인왕들이니까 항상 정신이 나가 있으면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족이 결국은 자기만족인 것이지 근데 그 자기만족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시광인왕이라는 것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결국 그게 감정이란 이야기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이, 물론 안정이라는 건 누구나 원하긴 하지. 그 안정이 주는 풍족함이나 가치보다는 그래도 내 감성, 내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들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시광인왕자들이에요. 재관자들은 그렇지 않죠. 재관자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뭘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재관이라는 것은 항상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불필요한가를 항상 따지는 겁니다. 재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재관이죠. 그러니까 재생관되는 사람들이 보면 대단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소탈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재생관이라는 거는 자기 직업이나 자기의 지위나 거기에 연계된 복장을 하지. 뭐 폼새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재관들이죠. 그러니까 뭐 재생관들이 뭐 외제차를 끈다, 필요해서 끄는 거예요. 재생관들이 명품을 한다, 자기가 뭔가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도해야 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명품을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사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근데 똑같아. 인성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식상도 정말 빈티지만 추구하는 인성식상도 많아요. 그냥 맨날 절복이나 입고 댕기고, 절복 편해 그거 생각보다. 나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 그냥 속세를 떠나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맨날 절복만 입고 댕긴다라든지 그런 사람도 오히려 또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시광인왕이라는 거는 자기가 소비를 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시광인왕이라는 거는 보통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는 않아요. 소비의 주체는 따로 있고 소비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소비 행위는 네 가지만 소비의 주체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 시광인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학원비, 뭐 남편의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게 보통 시광인왕자들이 하는 짓이죠. 보통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는 재생관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소비하다, 나 자신을 소비하다, 이런 것들은 보통 재생관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나를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의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재생관돼 있는 재생관적인 사람, 살도 포함이 됩니다. 재생관살적인 사람, 시광인, 인왕인적인 사람,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화합되기는 쉽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항상 재생관이라는 거는, 재생관살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협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려고. 재생관살은 항상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업. 얘도 얘기했는데 동업하려면 재생관 되라고. 재생관이 되어야 역할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게 원래 시광인왕자들은 동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 그냥 동업이면은 같이 잘해서 같이 합심해서 잘하면 되지예요. 그럼 그런 동업은 대부분 파기됩니다. 파기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세상 일이라는 거는 마음만 맞아서 되려면 두 사람 다 생각이 없어야 돼. 문제는 그럼 화합은 되는데 일이 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생관이라는 거는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놔요. 아, 쟤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나는 무슨 역할이구나 라는 계산을 다 두드려 놓고 그 플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생관과 관생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관생인은 플랜이 항상 있는데 그 플랜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양성하거나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생관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만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적인 거죠. 재생관이라는 거는 항상 그 사항에 맞는 플랜과 계획과 실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재생관입니다. 근데 시광인왕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주먹구구식. 그래서 시광인왕자 옆에는 꼭 제왕자가 필요합니다. 제왕자가 필요합니다. 왜? 플랜을 짜줘야 될 거 아니야. 일정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광인왕자들은 관왕자는 옆에 두면 안 되고 관왕자를 두면은 내가 거기에 말려버립니다. 관왕자의 의도대로 내가 딸려가 버리기 때문에 제왕자를 옆에 둬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관이 있더라도 제왕관약자를 옆에 두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광자나 인왕자들이 맨날 물어봐. 자기가 사업수완 없고 뭔가 스스로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물어봅니다. 누구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제왕관약자하고 해라 그러면 돼요. 이하고 똑같은 시광, 인왕하고 하면은 둘이서 맨날 밥 먹고 잠이나 잘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여기서 시광인왕 하신 분은 제왕, 관약자들과 해라.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주도했을 때 이야기고 내가 주도했을 때 이야기고 내가 주도가 아니면은 그냥 관왕자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관왕자한테. 이게 인왕 시광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 있는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자기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인왕 시광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왕자가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제약 관왕자한테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쓰려면은 제왕관약자를 써야 됩니다. 그게 내 사업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식상의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인성의 감정이라는 게 있죠. 이건 또 서로 이렇게 감정이 다르죠. 아까 식상은 뭐라 그랬어요? 감각 그랬죠. 감각. 식상은 말 그대로 감각이에요. 감각. 즉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 시키면 느낌이야, 느낌. 아, 느낌이 이래. 얘 느낌이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맞아, 이마에 점난 놈은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이마에 점난 놈은 반드시 배신을 해, 이런 겁니다. 그게 인성인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긴 놈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편인격이거든요. 그 양반이 맨날 하시던 소리가 전라도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아주 한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아. 맨날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하시더라고. 전라도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일종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징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크스. 그래서 보통 인왕자들은 한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좋은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시광자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똑같아. 시광인왕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하지 않아요. 대부분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시광자는 좀 더 감각적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판단이 좀 더 유연하다라는 것이고, 인왕자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 뭔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놈들은 싸가지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영원히 걔는 무조건 싸가지 없는 거야. 이유 없어. 그러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나만 보면 째려보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인왕이야. 이유 없는데 이유 없이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인왕인 겁니다. 그냥 나같이 생긴 놈한테 과거에 아주 나쁜 기억이 있거나 당해본 기억이 있다 보니 그거를 나한테 투영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왕입니다. 근데 그 굴레를 못 벗어나요, 인왕이. 그게 뭐냐면 마치 종교적인 확신처럼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시광자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광자들도 그런 게 있는데, 시광자들은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지가 생각하는 형의 얼굴에 있는 걔가 만약에 예전에 도둑질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혹시 도둑질 잘하세요? 왜냐면 시광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 항상. 시광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싶은 거. 그래서 얘 잘하죠.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았어요. 시광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호기심을 참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다 다 시광이라는 건 시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차원적인 비겁이라는 것은 자연이거든. 자연인 그대로 이야기해요. 비겁이라는 것은 주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광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막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 천국입니다. 호기심 천국입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광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인왕이라는 것은 닳고 닳아서 최종 결론한 거잖아. 내가 해보니까 그냥 저렇게 생긴 놈은 이런 애야라고 그냥 규정시켜버린 거예요. 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쟤는 무조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는 막 잘해. 막 싱글벙글 웃어가며 걔는 나같이 생긴 사람한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왕자들이 정말 뜬금없는 거예요. 난 쟤한테 무슨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나만 보면 도끼 눈을 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게 인왕자예요. 인왕자. 나는 쟤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만 보면 미친 듯이 막 쓰다듬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인왕인 거예요. 얼마나 시광인왕이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시광인왕이라는 것은 그런 감각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로부터 이제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살 다음에 인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관사를 지나서 인성이라는 뜻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복잡다단 삶에 대해서 이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은 결국은 내 자기 만족이 최고더라.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게 제일이더라. 이게 바로 인성이라고. 식상도 마찬가지야.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뭔가 즐기고 뭔가를 경험하고 다채롭게 살아가는 게 더 낫더라. 이런 거예요. 식상이든 인생이든 둘 다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관점이 다른 것이다. 재관은 의미고 나발이고 돈이 있어야지. 응? 아니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냐. 할 수 없지 않냐. 지위가 있어야, 사람이 고난이 있어야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않냐. 그게 재관이. 그러니까 재관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항상 옆에 두려고 하고, 뭔가 재력이 있고 영향 있는 사람들 오면 더 잘해주고, 내가 제격이나 관격 같았으면은 좀 영향 있는 사람들 오면 무지하게 잘해줬겠지. 아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명함만 주시죠. 제가 다음에 꼭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관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나는 그쪽에서 명함 주면은 쓸데없는 명함 보여줘. 내가 연락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비급이라는 게 이제 애매한 포지션이죠. 비급이라는 거는 그냥 나죠, 나. 비급이라는 거는 세상사 관심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정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감정입니다. 당연하지. 식상보다 더 원시적인 거잖아. 식상보다 더 무식한 겁니다. 더 이전에 있는 거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악입니다. 그냥 갓 태어난 악입니다. 그냥 철 모르는 아기와도 같은 거죠. 근데 비겁이라는 것은 감정도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감정도 생성되지 않은 것이고 그냥 주관적 이걸 뭐냐 주관적 이기주의라는 뜻이야. 주관적 이기주의라고 할까? 주관적 이기주의. 주관적 이기주의. 뭘 모르면서 좋은 것만 쫓는 거 있죠. 뭘 아무것도 몰라. 판단할지도 몰라. 뭘 모르면서 지 좋은 것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비겁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뭐 감성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쫓는 것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없어.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잘해주면은 그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뿜뿜하는 거고 나한테 싫게 하면은 꼴보기 싫다고 때려치우는 거고 그게 비겁이에요. 나한테 못해준 사람도 나한테 욕하던 인간도 또 와서 잘해주면은 그래 알겠어 미안해 그때는 그리고 또 같이 놀고 뭐 고개를 끄덕여. 말아 난 먹어야 돼 그러면. 지조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지조가 없잖아. 애기들은 지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비왕한테는 뿜뿜 하라고 하는 거야. 뿜뿜. 얘는 어제 둘개 맞았던 기억도 하루만 지나면 까먹거든요. 물론 인왕이나 시광자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살짝 때렸는데 몽둥이로 둘리게 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왜냐면 내가 느끼는 강도가 그런 거예요. 실컷 두들겨 팬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 덜 맞았다고 생각한다라든지.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강도인 거예요. 근데 비양자는 그런 게 없어. 비양자라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양자들은 내가 그렇게 해요. 비양자들이 고집이 세다? 무슨 고집이 세. 그냥 괜히 성질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양자들은 그냥 잘못해놓고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요. 그냥. 애들 귀찮아 한 대 패고 웅 울면 사탕 주면 해 웃잖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요즘에 똑똑해서 그것도 안 통하지만. 그래서 비양이라는 건 주관적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배려가 없으니까. 배려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그래서 이 비겁이라는 거는 식상과 인성 중심이 된 것이냐, 재관 중심으로 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냥 좀 더 가감이 될 뿐인 것이다. 그래서 그냥 비겁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주관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 이기주의. 어디에도 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성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걸 막 이성 만약에 구분한다. 이걸 그럼 감성하죠. 감성. 이건 감성. 얘는 감정입니다. 감정. 더 낫죠. 감성이라는 거는 좀 다르잖아. 감성이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느끼고 뭐 이런 건데, 물론 비겁이 그런 걸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가, 나는 그래도 비겁치고는 좀 쓸만하잖아. 관살도 좀 왕하고 뭔가 좀 이성적인 잣대로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식상도 약하고 인성도 약해. 나는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감정적인 사람인데 관항하잖아. 내 딴에는 이 감정적인 것들을 누리려고 노력은 많이 한다. 어떻게 하든 뭔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내 감정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래 지랄 맞은 건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비겁이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냐고. 근데 그 지랄 맞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비겁의 지랄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삐지고 성질 부리고 이런 거거든. 그냥 애가 감정이 고르지 않다라는 건데,
재관의 질환만큼 또 질환 맞은 것도 없어요. 재관은 응징하는 거예요. 응징하는 거예요. 재관이 화내잖아요. 이거는 너 그거 안 고치면은 나 절대 풀리는 법 없어. 그러니까 내가 풀릴 때까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재관의 질환은. 그럼 비겁의 질환은 질환도 아니지. 그거는 또 비겁의 질환은 그냥 꿍해가 있는 거예요. 툴툴거리고 그냥 성질이나 부리고 마는데 재관의 질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 한번 보자. 왜 이런 거 이제 오늘도 보니까 여전하네. 그래 알겠어. 이게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재관의 질환들은 피를 말려. 왜? 아니 네가 고쳐라 이거야. 비겁은 그게 아닙니다. 나 알아달라는 이야기. 나 억울하니까 알아달라. 재관은 나 억울한 거 네가 보상해라 이거야. 보상. 재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은 강도가 더 세집니다. 더 세져서 원래 일주일만 하려고 했던 게 2주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같이 맞짱 떠야 돼. 왜냐하면 재관이라는 것은 상대가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한테 충분한 보상과 위로의 말을 해줘야기를 바라거든. 근데 이게 재관의 계산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계산과 다르게 갑자기 거품을 불고 덤벼든다라든지 실현을 하게 되면은 재관은 그때부터 당황을 해. 이거 내 계산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은 2주가 일주일이 3일로 줄어듭니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뒷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재관을 상대로 할 때는 정신줄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재관한테 물어봐. 안 그런가? 아니 들어줘야 되더라. 왜? 미안. 그러니까 내가 바뀌겠다고 약속을 해주면서 바뀌어야 되더라고. 그렇죠. 바뀌어야죠 안 당연히.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안 하지.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재관이라는 거는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예측 불허한 행동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거품 물고 뛰어들면은 이거 내가 하는 게가 아닌데 이게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데 그게 재관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 그렇게까지 안 되도록 재관이 컨트롤을 하거든. 근데 가끔 좀 이제 무모한 재관들이 있어. 어쨌든 간에 재관을 이기는 방법은 정신줄을 놓는 방법이다.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 그럼 재관들은 그 자기가 예상했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대처를 못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요. 재관이라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뭔가 훈계하고 다그치고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용하고 이게 재관의 방식이거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거품 물고 있으면은 결국은 항복합니다. 문제는 거품을 계속 물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한번 물어봐봐. 얼마나 힘든지. 내가 뭐 맨날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가끔씩 맨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알았어 사세요. 감사합니다.